여러분께서는 현재 2022년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 채용 설명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기간 만나보실 텐데요. 가치를 만듭니다. 신뢰를 이어줍니다. 한국조폐공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통해 한국조폐공사 소개 및 채용 정보를 설명하게 된 한국조폐공사 인사처 채용 육성팀의 김인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아쉽지만 비대면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공사 이제 관심 있는 지원자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설명드릴 순서입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공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조폐공사는 1951년에 설립이 되었으며 올해가 창립 7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소재지는 아마 많은 취준생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대전 유성의 본사, 그리고 기술연구원, ID 본부가 위치해 있으며 경북 경산의 화폐본부, 충남 부여의 제지본부, 우즈베키스탄의 GKD라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사 미션과 비전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공사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곧 이제 인재상과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공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자기소개서 작성이라든지 면접을 준비하실 때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지원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경험이나 어떤 역량 등을 스토리텔링을 하신다면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공사 주요 사업입니다. 저희 공사는 많이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의 화폐를 만들고 있습니다. 화폐 외에도 이제 지폐, 상품권과 같은 특수 보안 인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동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주화, 기념주화, 기념메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여권, 그다음에 개인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특수 보안용지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디지털 시대, 디지털 뉴딜 정책에 발맞추어서 이제 저희 사업 부분이 디지털 쪽으로 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다음은 공사 인재상입니다. 지금 정도와 책임, 소통과 협력, 열정과 도전이 공사 인재상입니다. 앞에서 이제 비전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사실 인재상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하실 때 지금 여기 보이시는 키워드들을 좀 인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채용 담당자가 아닌 어떤 취업을 해본 경험자로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준비를 할 때 여기 있는 단어와 제가 했던 경험들을 좀 이렇게 연결시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좀 임팩트 있게 이제 자기소개서의 그 헤드라인을 좀 뽑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 했던 헤드라인 중에 하나가 재학 시절 도전했던 연극 무대,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경험과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좀 연결을 시켜서 이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끔 좀 유도를 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은 공사 신입 직원 채용 현황 및 계획입니다. 아마 이제 현황 어떤 실적보다는 앞으로 공사의 그 채용 계획에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공사는 사실 이제 채용 규모가 아직 올해 채용 규모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습니다. 채용 규모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 지침이나 공사 내부 신입 직원 수요에 따라서 규모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좀 변동 가능성이 있는 점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채용 같은 경우에는 채용 예정 인원이 45명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채용 분야는 2022 고졸 전형, 2023 일반 사회형평 분야로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고 시기는 올해 한 3, 4분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공사 홈페이지, 알리오, 취업 사이트 등을 통해서 자세한 채용 공고문이 게시될 예정이니까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공사 프로세스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프로세스는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가 채용을 진행했던 2021년도 11월 채용 공고문 기준이며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는 점 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 채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차에서 3차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제 온라인을 통한 서류 전형, 2단계는 인성검사 및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입니다. 가장 최근 채용의 경우에 NCS 과목은 총 4개 과목이었으며 평가 영역은 의사소통, 문제 해결, 수리, 자원관리 총 80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많은 취준생 분들께서 이거를 의수문자 이렇게 부르시는 걸로 저도 내용을 한번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3차 면접 전형이며 면접은 직무 역량 40점, 조직 적합성 60점, 총 100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3차 전형 이후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진행이 되며 어떤 신원조회나 결격사유 조회를 통한 뒤에 신입 직원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부 프로세스입니다. 공사 채용은 성별, 연령, 전공, 학력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은 가장 최근 공고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며 공사 여건 및 채용 계획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근 신입직원 채용 시 1차 전형에서 총 채용 예정 인원의 25배수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 형평 전형의 경우 자기소개서에 대한 적부 심사, 그리고 자격증 점수가 반영되는 직무 자격 50점, 그다음에 토익 등 국가 영어 성적이 반영되는 영어 성적 30점, 그리고 학교 교육, 직업 교육이 반영되는 직무 교육을 해서 20점 배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졸 전형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적부 심사, 고등학교 내신 성적 50점, 자격증 점수인 직무 자격 30점, 토익 등 영어 성적 20점 배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기소개서 주요 질문으로는 지원 직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경험을 기술하시오, 또는 최근 어려웠던 일과 해결 과정, 결과를 기술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기소개서에 제출하셨던 답변들은 이렇게 면접 전형하실 때 면접위원분들께서 어떤 심층 질문이나 보충 질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면접위원들이 역으로 어떤 질문을 할지를 좀 고민하신 다음에 좀 전략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2차, 3차 전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2차 전형은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가 선발이 되며 일반, 사회형평, 고졸 전형 모두 인성검사는 적부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직무 기초 능력 평가는 총 4개 과목, 80문항, 100분 시험을 치르시게 됩니다. 3차 전형은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가 선발이 되며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직무 역량 및 경험의 적정성, 공사 인재상 부합 여부, 인성 및 태도, 가치관 등을 면접 시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대 조건입니다. 조금 표가 복잡하긴 한데요. 우대 조건 또한 이제 가장 최근에 진행되었던 채용 공고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만점의 일부를 가점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어, 중국어 등 제2외국어 성적 보유자에 대해서 1% 가점, 한국사 능력 검정 1급 소지자에 대해서도 1%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형평 전형을 지원하셨을 경우에 공사 체험형 인턴 6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1차 전형 시 만점에 1%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변호사, 노무사, 변리사 등 고급 자격증을 소지하신 지원자께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공사는 정부 비수도권 지역균형인재 채용 목표제를 준수하여 일반 사회형평 전형에 대해 2차, 3차 전형 시 선발 예정 인원이 35% 이상이 되도록 선발하고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사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준수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일반 전형 중 행정사무의 40%, 일반 전형 중 기술통합의 25%를 2차 전형 시 한쪽성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의 25% 또는 40% 이상이 되도록 선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인재 관련 내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역인재 채용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는 특별도시법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소재한 대학에 대해 지역인재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진행된 채용의 경우 채용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직렬에 한해서 24%를 적용하였으며 만일 24%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 마이너스 5점 이내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 인원의 선발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이 80점이고 지역 인재가 1명 미달될 경우 75점에서 80점 사이에 있는 지역 인재 지원자분께서 1명이 이제 추가로 합격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채용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실수 사례입니다. 정말 저도 돌이켜 보면은 인생에서 간절했던 절실했던 순간이 취준생 시절이었는데요. 열심히 준비하고도 이렇게 안타까운 실수로 인해서 응시를 못한다든지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을 보면서 담당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경험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절대 이런 안타까운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서류 전형에서 나오는 오타 오류 입력입니다. 가령 본인의 이름을 작성하실 때 이름을 실수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전형별 본인 확인을 위해서 출생 월일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2차 필기 시험에 응시하실 때 이름 및 출생 월일 오류로 인해서 시험을 치지 못하고 가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제 아침에 일찍 먼 곳에서 오셨을 텐데 이제 돌려보내는 저희도 참 마음이 안타까웠고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출 전에는 지원서를 좀 여러 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과정 및 가점 사항 오류입니다. 간혹 과거에 이수하려고 했던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는 과목명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또한 이제 추후에 진위 확인을 할 때 허위 기재로 부적격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제 가점을 10점으로 알고서 이제 최종까지 오셨는데 저희가 원본 진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가점이 10점이 아니라 5점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또한 이제 가점 오기로 인해서 부적격된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증빙 서류를 출력하신 후에 컴퓨터 앞에 두시고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하시면서 내용을 입력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이제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작성이라든지 공사명을 오기하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가장 최근 채용했던 이제 자기소개서 질문 중에 총 4개 질의가 있었는데요. 앞에 1번부터 3번 질문은 성실하고 이렇게 밀도 있게 잘 작성을 하시다가 마지막 질문, 제일 마지막 문장에 제가 뭐 삼성전자의 인재가 되어 아니면 땡땡전자에 입사를 한다면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부적격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취준생분들께서 여러 군데를 지원하시다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복붙을 하시다가 발생한 오류인 것 같은데 뭐 과정이 어찌 됐든 최종 제출하실 때 좀 여러 번 확인을 하시고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필기 전형 실수 사례입니다. 지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채용을 진행하면서 늘 바랬던 부분이 지각하는 분 없게 해주세요. 저 멀리 교문 클로징 시간에 저 멀리서 막 뛰어오시는 분 없게 해주세요 였는데요. 수멀떡이면서 오는 이제 지각하시는 분들을 입실 조치를 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기 전형날 참 어렵게 공부해서 시험 준비하면서 오셨을 텐데 미리미리 좀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신분증을 놓고 오셨던 사례입니다. 공고문이나 안내문을 보시면 반드시 혹은 필이라고 이렇게 붉은색 굵은 글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내용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분증 지참도 사실 저희가 정말 강조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미소지하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이 부분도 미리 전날 꼭 확인하셔가지고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고사 중에 이제 시험 진행하는 중에 핸드폰이 울려서 퇴실 조치되셨던 사례입니다. 핸드폰이 울리는 거는 어떤 부정함도 있지만 또 다른 지원자분들께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응시하실 때는 반드시 휴대폰 전원 차단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면접 전형 실수 사례입니다. 이게 날씨와 관련된 것인데요. 채용이 보통 이제 뭐 화창한 봄날도 있지만 한여름, 한겨울에도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을 하면서도 참 이게 제발 전형 당일날은 날씨 좋게 해주세요. 저도 참 간절히 바랬었는데요. 실사례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작년에 채용을 했었을 때 면접 당일날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원자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이제 대전역에 도착을 했는데 택시가 안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이제 그 순간 지원자분도 당연히 이제 긴장을 하셨을 거고 당황을 하셨을 거고 저희 담당자들 역시 이제 정말 그분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저희도 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채용 진행하시는 중에는 날씨와 대중교통 상황에서도 미리 체크를 하셔서 이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공사의 경우 이제 3차 전형에서 자격증이나 직무 교육 등에 대한 원본 서류 제출을 요청드리고 있는데요. 종종 면접 3차 전형에서 서류 일부를 놓고 와서 당황하시는 지원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 아마 아침에 이렇게 음식 잘 드시고 좋은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어떤 마음의 평정심이나 마인드 컨트롤이 깨지면서 면접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미리미리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당일날 어떠한 내용들을 챙겨가면 좋을지 끝까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면접 대기장 이제 회사를 들어가는 정문에서부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자분들께서는 다양한 이제 유형이 있으신데 극히 일부는 트레이닝복에 운동화를 신고 오셔서 탈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는 눈길이 한번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기장에서의 어떤 태도나 언행이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자께서 그간 준비하셨던 내용을 차분히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고 면접에 임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마음에서 이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공사 한국조폐공사에서 준비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취업한 지 한 10여 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그때의 간절함과 합격 여부를 확인할 때의 떨림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채용 담당자가 되어서도 똑같습니다. 회사는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채용 전형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훌륭한 수많은 지원자 중에 앞으로 수십 년간 공사를 이끌어 나갈 인재상에 적합한 그리고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찾고자 하는 게 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 지원자분들께서 그리고 지금 준비하시는 지원자분들께서는 이미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만의 열정과 역량을 펼쳐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조폐공사가 지원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사실 한국조폐공사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 나오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이렇게 따뜻한 감성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셨는데 네. 정말 언니의 마음, 네. 누나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네. 꼼꼼하게 지원자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발표해주신 한국조폐공사의 김인영 과장님이셨는데요.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 올려주고 계시고요. 또 메타버스로 이동
이용을 하셔서 또 직접 여러분의 목소리로 질문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 저희 함께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사항들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이 정말 다른 설명회에서 들을 수 없었던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식적인 면들 또 어떤 기술적인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어떤 태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면접이니까 늦는 사람이 없겠지 하지만 있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마음 졸여요. 저희도 그런 분들 음. 보면은 제발 딱 제 시간 안에 제발 와주시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대전 친구 얘기했었는데 네. 어떻게 됐나요, 그 친구는? 그분은 다행히도 다행히도 네, 제 시간 안에 정말 긴박하게 긴박하게 도착을 하셔가지고 아, 응시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모두의 어떤 공정함을 위해서 만약에 한 3분 정도 늦었다 그러면 입실 못 하는 거죠. 네, 입실 네네. 못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날씨나 이런 것들 등등 따져서 정말 여러분들 미리 준비하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태도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질문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 오신 분들 제가 질문을 좀 전해 볼게요. 와,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정말 많으신데요. 자, 네, 가장 최근에 우리 지금 채용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바로는 채용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올해 채용형 인턴으로 혹시 뽑나요? 이런 질문 있으시거든요. 채용형 인턴이요? 네, 채용형 아, 네, 인턴. 채용형 인턴이에요. 네, 아까 채용형 화면에서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네. 공사는 이제 올 상반기에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올 하반기에 채용 공고문이 한 3, 4분기 정도에 나갈 예정입니다. 네, 자 일단은 상반기는 지금 계획이 없고 하반기에 나갈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런 질문 있었어요. 자격증 인증 범위가 확장될 계획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직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채용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이제 지원자분들의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려하고 검토해가지고 좀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검토한 후에 네, 공고문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아마 채용 그 발표가 나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공고문을 이제 찾아서 보실 텐데 네. 하반기 계획은 아직 없다고 하니까 네네. 네, 그때 나오는 계획들을 꾸준히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자, 또 이런 질문 있었습니다. 2022년 공사의 주요 사업 계획 및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요 마지막 면접 때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게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네. 기관분들이시잖아요. 네. 아까 화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미션이나 비전이나 가치 체계를 보면은 거기에 저희 공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기존의 공사가 어떻게 보면 제조 중심의 이제 사업이었다면은 이제는 시대상에 맞춰서 저희가 디지털화 쪽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ICT 사업이라든지 모바일 결제, 전자서명이라든지 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 부문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정말 이 담당자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신뢰감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사업 계획이라든지 또 네. 어떤 주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홈페이지를 봐도 사실 거기에 동그라미 이렇게 쳐 있지 네. 않는 이상은 사실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자, 많은 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이런 질문 있어요. 자기소개서 배정 항목 중 직무교육 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하면 될까요? 직무교육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내가 이런 교육을 들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가지고 계셨던 경험이나 열정을 좀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면접인원분들한테 좀 면접 시에 어필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또 직접 면접을 볼 때 네. 많은 친구들이 공공기관 입사하시는 친구들은 그 공식대로 잘 진행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스타 기법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직접 이제 자소서나 또 면접 그 메시지를 들으실 때 네. 우리 친구들이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세요? 중점적으로 한 부분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이 결국에 채용이라는 게 저희 공사의 직무에 적합한 저희 공사 인재상에 적합한 그 지원자분들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자신만의 경험을 풀어내되 그것을 결과적으로는 공사 인재상과 이렇게 인재상으로 이렇게 끌어내시는 게 취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말 꿀팁이 되셨던 게 네. 우리 그 김인영 과장님께서 실제로 직접 자소서를 작성을 하셨을 때 헤드라인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놓치신 분이 계셔서 네. 저도 요거를 작성을 막 해놨어요. 네네. 우리 인재상이 정도와 책임, 소통과 협력, 또 열정과 도전. 네, 저도 맞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네. 헤드라인을 기가 막히게 네. 재학 시절 도전했던 연극 연극 무대, 무대. 네. 이렇게 매칭을 하니까 네. 바라는 인재상과 뭔가 있어 보이죠. 네. 네. 이 친구는 예. 일단은 어떻게 이 연극 무대를 통해서 도전했는지 읽어보고 싶겠다는 네, 좀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꿀팁이 정말 도움이 됐을 것 같거든요. 네네. 실제로 소제목을 좀 많이 쓰나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제가 이번에 봤을 때 그렇게 쓰는 분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쵸,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내용은 굉장히 괜찮은데 사실 이제 아무래도 내용이 굉장히 많다 보면 눈에 튀지를 않아요. 그래서 헤드라인을 참 이렇게 짧게만 뽑아서도 좋았겠다라는 그런 자기소개서들이 좀 많았습니다. 와, 정말 꿀팁 되실 것 네. 같아요. 자, 우리 조배공사에 지금 지원하시는 친구들, 또 다른 기관에 지원하는 친구들도 여러분들도 이 인재상이나 희신가치의 이 키워드들을 매칭을 해서 이렇게 내가 경험한 것과 네. 헤드라인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에게도 좀 영향이 좀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런 꿀팁을 좀 전해드렸고요. 자, 또 하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입사를 하셨다 생각하시고서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순환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네. 거주지가 서울인데 경상도로 내려간다거나 그런 네. 경우가 좀 있나요? 이렇게 저희 공사 날라님께서 네. 물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공사는 일단 순환 근무를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입 직원분들 중에서도 대근 서울이지만 경산, 부여, 대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산에서 근무하시다가 대전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공사 여건에 따라서 순환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내려가셨다가 뭐 본사 대전으로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친구들이 워낙 솔직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전에는 만약에 지금 나는 집이 서울이지만 네. 또 지방으로 가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럼 저 같은 경우도 네, 무조건 내려가겠습니다. 이랬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 네. 친구들은 실제로 어때요? 네, 솔직하십니다. 솔직하게 네, 얘기해요. 뭐 어떻게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 집이 대구이기 때문에 경산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면접관이라면 좀 당황할 수도 있고 어떻게 네. 보면 솔직한 게 좋지만 네. 그럴 경우는 영향이 좀 있어요, 답변이? 그게 뭐 면접관에 네. 따라서 아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그냥 저는 또 솔직한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네, 솔직하게 본인 어필하는 게 요즘 또 MZ 세대 분들의 네. 특성이시고 하니까 네, 솔직하게 좀 어필하시고 사실 이제 이런 거는 임용되신 후에 또 저희 인사팀에서 이제 네. 이렇게 배치하실 때도 그런 부분도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한번 어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네네. 해라. 네, 요즘 네. MZ 세대에 딱 맞춰서 네, 네.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네. 자, 또 이런 질문 있으셨습니다. 그 고졸 채용 중에 기계기술 직렬의 채용 인원이 궁금합니다. 등등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 하반기 그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계획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년도에 그 마지막 하반기 12월 입사 전형이 끝났잖아요. 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네네. 지금 사실 앞으로 채용할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이제 45명 정도였고요. 그 이제 각각 분야별로는 아직 정확하게 인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 4분기에 채용 공고문이 나가면 그때 좀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채용 공고문을 활용해서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사전 질문을 또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일반행정직에서 요구되는 기술이 궁금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훌륭한 팁이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를 지원하시는데 네, 좀 사무행정직에서 요구되는 기술 아니면 사실은 이 모든 직무에 대해서 알 수가 네. 없으니까 참고할 만한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알려주세요. 사무행정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사무행정직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를 다룰 일이 많다 보니까 근데 요즘 아마 MZ 세대 취업 지원자분들은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떤 한글이라든지 엑셀,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조금 프로그램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많이 원하는 인재사항들이 좀 있잖아요. 네. 딱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걸 다 갖추면 좋겠지만 네. 실제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예를 네. 들어 일을 잘하는 어떤 직무 적합성이 높은 친구와 네. 또 좀 이렇게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같이 이렇게 함께 일하려고 하는 조직 적합성이 높은 친구가 있다라고 네. 한다면 네. 선배 입장에서는 어떤 친구가 조금 더 음. 선호를 하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신입 직원분들이랑 일을 해보면 워낙 이제 스펙도 좋으시고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에서는 사실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인성이나 태도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원자분들께서 이제 태도나 인성을 이제 어필하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면접 전형인데 그때 사실 뭐 이미 서류 전형에서 어떤 스펙에 대한 검증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면접 보실 때 좀 면접위원분들께 어떤 바른 인성이나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이제 그 채용 과정에서도 좋고 입사하셔서도 회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딱 필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그 과장님께서 이런 거 말씀하셨어요.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해서 네. 정말 선배님의 입장, 정말 여러분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셨는데 네. 반대로 이것만은 꼭 하자라고 한다면 세 가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요? 많네요. 입사해서 말씀이신가요? 입사 전에, 입사 전에. 준비하면서 자 이것만은 예. 꼭 지키세요 하는 세 가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취업하시면서 제발 지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각하지 말기. 네, 그다음에 이제 공고문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텐데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담당자한테 어떤 전화라든지 네.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면접 당일날 오셔서 뭐 당연히 어색하고 좀 떨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회사 이제 선배가 되실 건데 그분들한테 좀 인사도 하시고 좀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전혀 이렇게 모르셔도 인사에도 충분히 받아보시는 분이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말 다정다감하게 오늘 또 말씀을 네.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자, 한국조폐공사 하면은 많은 친구들이 좀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오늘 네. 핵심 키워드를 하나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이게 좀 채용 담당자가 되다 보니까 같은 말을 좀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바른 인성과 태도 그리고 도전과 열정을 저는 한번 키워드로 뽑아보고 싶습니다. 바른 인성과 태도, 태도, 그다음에 열정과 열정, 도전. 도전. 네네. 자, 키워드를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그 채용 설명회를 끝나고 났더니 벌써 정말 부지런한 친구들이 이렇게 인사 담당자분께 질문 드렸던 내용과 그리고 답변하신 것까지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서 많은 친구들과 공유를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었던 게 키워드가 뭐였어? 막 이런 거였대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네. 우리 인사 담당자분들 또 네. 채용 담당자분들의 목소리를 네. 굉장히 듣고 싶어 하십니다. 시원하게 답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채용은 회사가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찾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원자분들께서 이렇게 응시를 하실 때 자신감을 가지고 긴장하시지 마시고 열정과 역량을 마음껏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정말 우리 인사 담당자분이 너무 이렇게 살갑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형 이러면서 응원 메시지를 보냈는데 아마 네. 누나 언니 이런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네. 자, 채용 설명회 함께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우리 김인영 과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자, 저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에는요 인사 담당자와의 토크쇼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채용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